한미일 정상회담 성사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됐습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얼어붙었던 한일 관계가 해빙기를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아 평화협력원 전현주 원장, 또 국립외교원 조양현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와의 정상회담 계속 하지를 않고 거부를 쭉 해왔습니다만 이번에는 미국의 중재로 하게 됐습니다. 그 회담을 받아들이게 된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역시 미국의 중재가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 동맹국끼리 좀 갈등을 빚는 것이 좀 모양새에도 좋지 않고, 네. 앞으로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제 불리한 여건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한일 간의 역사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동북아 전체의 안보라든가 또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한일 관계가 개선이 돼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었고 네. 그것을 지난 2월 캐리 국무장관이 방문했을 때 우리 정부에 강하게 사실은 요청을 했습니다. 네. 물론 일본에게도 압력을 가했었죠. 그래서 일본이 사실 이제 좀 전향적인 그런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위안부 문제라든가 앞으로 역사 문제에 있어서도 약간 뭐 전향적인 생각을 가진 것처럼 아베 총리가 얘기를 했고 그것을 우리 정부가 이제 긍정적으로 또 평가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어떻든 미국이 주도하는 3자 정상회담이 열리게 됐습니다만은 또 뭐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중국을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건가, 특히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은 한일 관계에 관계없이 굉장히 현안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번 그 정상회담으로 이끄는 배경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조 교수께서는 어떻게? 예, 방금 원장님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미국의 동북아 정책, 즉 재경 정책에 대한 동맹국으로서 협조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이제 국익 극대화 차원에서 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고 하는 대북 정책에 일본, 미국의 지지를 확보한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 러시아, 미국과는 저희가 정상회담을 했었고 일본하고는 그러한 논의가 부족했었죠. 그래서 다자 회의를 통해서 일본하고 관계, 일본의 협조를 얻어내겠다는 그러한 실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번 한미일 3자 회동 새 정상이 만난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삼각구도가 어떻게 펼쳐질지도 관심이고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예, 이제 사실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한일 정상회담만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든 미국이 중재하기는 했습니다만은 3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러니까 직접 대화는 아닙니다만 간접 대화를 통해서라도 서로의 의사를 좀 타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거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잘만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진짜 한일 정상회담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 건 아닌가. 물론 한편으로는 오히려 안 만난 것보다는 못하는 결과가 그러니까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제 얘기까지 나오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베 그 총리가 이번 3자 정상회담을 끝낸 다음에 고노다마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나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또 과거 회기성으로 가게 되면은 거봐라 일본인을 믿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이제 비판이 있기는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반대로 생각해서 잘만 된다고 한다면 한일 정상회담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지름길 또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정부의 입장을 보면은 지금 한미일 3자 다자회의, 약식의 다자회의와 한국과 일본 사이에 그 정상회의를 구분해서 어프로치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리 차원에서는 다자체제를 통해서 한미일 공조에 실력을 취하면서도 예. 대일 정책 차원에서의 정책 연속성은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 이야기는 일본이 역사 즉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실성 있는 대응을 하는 것이 한일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이다 정도의 이야기를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한 어프로치, 그러한 입장은 전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실리와 명분을 동시에 취하겠다는 그러한 계산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언급이 됐습니다만 이번 회담이 이루어지면은 아베 총리하고 우리 박 대통령이 처음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일본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처음이고 우리로서는 또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고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둘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담 이후에 일본 정부가 역사 인식과 위안부 문제 등등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진실성 있는 대응을 내놓는가 하는 부분이 앞으로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예. 한일 관계 개선에 본격적인 개선에 중요한 재료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예. 자, 그렇다면은 이 정상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오갈지도 좀 관심인데 아무래도 뭐 해관보 정상회의 기간에 열리기 때문에 뭐 북핵 문제랄지 핵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주요 저희가 예상 의제를 한번 뽑아봤거든요. 첫 번째가 아무래도 북핵 네, 문제가 그래픽을 통해서 되겠죠. 한번 볼까요? 예. 이제 네. 북핵 문제가 있고 또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또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방안, 한반도 통일 문제, 또 북일 관계 동향, 또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논의도 있을 것이다라는 저희가 예상 논제들을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저 예상 의제 쭉 뽑아놨는데 동의하십니까? 북핵 문제가 가장 논의가 우선될 걸로 보십니까? 아, 그렇다고 봅니다. 네. 넓은 의미의 북한 문제겠죠. 그래서 이제 북한 핵의 대응, 즉 이 비핵화 차원에서의 육자 회담을 어떻게 재개할 것인가에 대한 한미일 3국 간의 컨센서스를 마련하는 것. 예. 예. 그리고 또 최근에 가시화되고 있는 북한의 무력 시위에 대해서 그 정세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 플러스해서 이제 북한 인권 문제가 최근 유엔 중심으로 제기가 되었는데 예. 거기에 대한 문제도 역시 논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예.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동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계기가 마련된 게 해관보 정상회의에 참여하면서 3자 예. 정상회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핵 문제가 주제가 될 수밖에 없고 네. 또 3자 정상회담을 하는 명분도 사실 북한 핵 문제와 비핵화 문제로 내걸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당연히 이제 북한의 핵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 같은데 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자 정상을 회담을 하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돼서 지금 러시아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일본이나 한국의 동참도 좀 껄끄러운 문제긴 하지만 예. 우크라이나 사태가 의외로 또 좋은 어떤 주제가 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안보 불안 그런 것에 대해서 미국에 좀 요청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뭐 일본은 전체적으로 좀 불안하단 말이죠. 예. 물론 자연재해도 많고 또 안보적으로는 중국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좀 더 정확한 안보 공약을 해달라. 예. 불안하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이제 조 교수께서 전문가이긴 하지만은 그동안에 아베가 야스쿠니 순사를 참배한 중요한 이유가 뭐냐. 예. 그게 중국을 향한 게 아니고 미국을 향한 거다. 네. 그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안보를 보다 더 확실히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강한 메시지를 미국에게 보내고 있는 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이번에 안보 문제가 또한 중요한, 특히 일본의 안보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전현주 조 원장님의 말씀 동의하시는지. 예,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역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균형 정책의 일환으로서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가시화된 성과를 내놓고 싶어 하죠. 예. 아마도 이러한 3자 회동이라는 것은 그 구체적인 성과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최근 오바마 행정부의 그 시리아 정책이라든지 크리미아 사태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국내적인 비판이 이제 조금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이러한 성과가 있다고 그렇게 이제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로서 성격도 있을 것 같고요. 역시 일본은 아시아에서 지금 고립되고 있는 그러한 국면을 헤쳐나가고 싶다는 의지가 있을 텐데 일단 한국과의 3자 회동이긴 하지만은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마주 앉았다 하는 것 자체로서 아시아에서 고립되고 있는 그런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또 한국과 중국 사이에 관계가 급진전되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의미부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각국의 셈법이 좀 궁금해요. 가장 득을 보는 나라가 있을까요, 따로? 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이건 지금 다 예. 이게 다자회의라고 하는 것은 각국의 공통 관심사를 논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 다 지금 플러스를 취하고 윈윈 게임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고요. 그 셈법을 하나하나씩 좀 정리를 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국과 일본의 시각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예.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북한 문제에 대한 국제 공조를 확인하고 특히 이번에 박 대통령께서 독일에서 통일 정책에 대한 비전을 내놓을 거라 하는 그런 예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우리의 큰 차원에서의 통일 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를 이제 결집한다 하는 그러한 플러스 요인도 있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한미일 간의 각각의 그러한 셈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예. 우리 원장님 보시기에 이번 회담을 계기로 그동안 불편했던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좀 나아질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아질 수도 있고 오히려 이제 그 좀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건 이제 일본의 태도여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앞으로 좀 전향적인 태도를 취한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뭐 고노다마라든가 무라야마 다마를 그대로 개성을 하고 영토 문제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한국을 자극하지 않는 그런 이제 태도를 취한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나쁠 것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이번 정상회담을 뭐 적당히 끝내고 또 과거로 회귀하는 그런 발언들이라든가 행동 또 야스쿠니 신사를 또 참배한다든가 이런 사태가 계속 생긴다고 한다면 한일 갈등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는가. 우리로서는 정말로 우선 위안부 문제 하나만이라도 조금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주기를 바라는데 전혀 일본은 그런 생각이 지금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 화법에 의하면은 정말 진정성 있는 또 정상회담을 해서 성과가 없는 그런 회담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갈등 관계는 계속 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조금 이제 뭐 퍼센테이지로 따진다고 생각하면은 아베의 그동안의 행각으로 본다고 한다면 죄송합니다만 행각이라고 해서 행동이라든가 정책으로 보면 쉽게 그렇게 변할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예, 사실 또 한미일 정상회담 직후에 이제 독도 영유권을 주장 강화하는 내용의 이제 교과서 검정 결과도 이제 발표를 하고요. 다음 달에는 또 야스쿠니 신사 충계 예대제가 예정돼 있대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섣불리 아베 총리와 그 테이블에 앉았다가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경계하는 부분이 그것인데요. 그렇지만 저희가 봤을 때 다자회의와 한일 정상회의는 구분해서 접근하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일본에 대해서 저희의 입장은 바꾼 게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앞으로 일본이 역사 직시 그리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성의 있는 대응에 있어서 구체적인 진전을 내놓지 않았을 때는 저희는 계속 정상회담 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역시 기존의 대일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또 동시에 공공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본의 양심 세력 그리고 미국 등 국제사회에 대해서 일본 스스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직시를 하고 구체적으로 정면 돌파를 하는 것이 결국은 일본의 국제사회에서 지역적 역할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여론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한일 관계가 이 경색을 풀고 더 개선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일본의 태도가 변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맞아야 되겠죠. 물론이죠. 그래서 그 맥락에서 보자면 지금 한일 간의 국장급 위안부 문제를 위한 협의가 있을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한 구체적인 교섭을 통해서 가장 한일 관계의 지금 핵심 현안으로 남아있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든 해결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것을 해결하고 그것을 정상회담으로 연결시키고 본격적인 관계 개선의 움직임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전 원장께서도 역시 같은 의견이시죠? 예, 같은 의견에다가 이제 하나만 추가한다면 역시 이제 미국의 태도가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한국과 일본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참 그 풀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번 이제 정상회담, 3자 정상회담도 미국이 이제 중재를 했듯이 한일 관계도 역시 아직까지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미국이 강하게 그러니까 정말 인권 문제라든가 그런 이제 그 보편적 가치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제대로 좀 해야 된다. 그것도 이제 미국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도 피해자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평양 전쟁에 엄청난 30만 명 이상의 미군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군사 대국화 문제라든가 특히 이제 위안부 문제 이런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미국이 일본에게 강력하게 압력을 넣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북아평화협력원 전현중 원장 그리고 국립외교원 조양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